1992년 4월 11일 서태지와 아이들은 MBC 특종 TV연예 신곡무대에 출연하였고 당시 심사위원들로부터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낮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대중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안녕하세요. 다양성을 말하는 방송 920411 시작합니다. 난 알아요. 이 밤이 흐르고 흐르면 누군가가 나를 떠나버려야 한다는 그 사실을, 그 이유를 이제는 나도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을 한다는 말을 못했어. 어쨌거나 지금은 너무 늦어버렸어. 그때 나는 무엇 하고 있었나. 그 미소는 너무 아름다웠어. 네, 오늘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실 출연자분들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인후동에서 중고생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여은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은정님. 네, 저는 청소년 교육 강사를 하고 있는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지영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산동에 두 초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살고 있는 이인원이라고 합니다. 네, 이인원님 반갑습니다. 출연자 세 분 모두 전주 시민이신데요. 네. 어떤 시민이신지 알아보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정님은 저의 방송을 도와주고 계시는 시민 농객이십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늘 여러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요. 요즘 근황은 또 어떠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선거 시기에 저는 투표 참관인 신청해가지고 투표 참관인 했고요. 네. 네, 한 20여 년 만에 투표 참관인을 다시 해보게 되는데 감동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사람들이 정말 경건하게 투표장에 와서 투표를 하시고 그리고 어떤 연세든 할아버지께서는 할머니를 리어커에 이렇게 태우고 오셔가지고 투표를 진행하시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리어카? 네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그리고 청년들도 되게 많이 와서 투표하는 거 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정치가 바뀌기를 바라는 열망이 대단하구나 뭐 이런 거 좀 많이 느꼈고요. 네네. 그리고 좋아하는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밥벌이 하고 있습니다. 네,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밥벌이에 진심이신 여은정님이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인원님은 지난번 스마트폰 좀비라는 주제의 방송에 이어 지금 두 번째 출연이신데요. 네. 그동안 무탈을 하셨죠? 네, 지난번에 그 스마트폰 좀비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서 네. 요즘에 길거리를 걷는 중에도 이제 스마트폰을 잘 사용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운전 중에도 되도록이면 스마트폰을 보는 그 행위를 좀 안 하려고 하고 네네. 있습니다. 아이고, 많은 변화가 있으셨네요, 인원님. 네. 주변에도 좀 많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도 좀 많이 청취해 주십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영님은 다양성을 말하다 첫 출연이신데요. 네. 오늘 주제를 위해 꼭 필요한 분이십니다. 명칭이 정확한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청소년 성교육 활동가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성교육 활동가라고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원하는 그 명칭, 호칭도 성교육 활동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전라북도 초, 중, 고를 다니면서 네. 네, 성인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흔히들 말하는 성교육가 아니면 성교육 선생님 막 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교육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이야기들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네, 아이고 안 그래도 오늘 요즘 이제 봄 되면서 환절기고 네. 또 일을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금 목 컨디션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참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목 상태가 돌아올 날이 없습니다. 네, 아무쪼록 목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말씀 감사하고요. 그럼 사전에 준비한 뉴스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최근 한 소셜 벤처 기업이 도심에 청소년 전용 콘돔 자판기를 설치했다고 하는데요.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콘돔 구매가 힘든 청소년들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한 소셜 벤처 기업이 광주 도심 한복판에 설치한 자판기입니다. 자판기에는 만 19세 이상 성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선명합니다. 청소년 전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판기는 최근 서울 이태원과 광주 충장로 등 전국 4곳에 설치됐습니다.
식물성 원료만 사용한 제품 2개의 가격은 100원, 시중에서는 개당 1,400원 수준입니다. 100원이라는 의미도 청소년들에게 최소한의 책임감을 주자는 취지입니다. 청소년들은 약국과 편의점에서조차 콘돔을 구입하기 힘든 것이 현실. 콘돔 구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성인들의 시선 때문입니다.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피임을 준비할 수 있는 창구로, 또 성인들은 콘돔이 더 이상 성인용품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 주요 목적이죠. 네, 오늘의 이야기는 청소년 콘돔 구매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입니다. 지영님은 알고 계시는 내용일 텐데요. 출연자 두 분은 청소년들,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콘돔 구매할 수 있다에 대해 평소에 알고 계셨나요? 은정님과 인호님은? 네, 콘돔과 관련돼서 저는 그 구매하는데 제약이 있었다고 하는 거를 몰랐거든요, 오히려. 왜냐면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걸 이거 방송 준비하면서 좀 알게 됐거든요. 아, 네, 네. 그럼 그 전까지는 이제 모르셨던 거죠? 그렇죠. 콘돔은 누구나 약국 가면 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네. 인호님은요? 저는 반대로 네. 그 청소년들이 담배를 구매를 못하는 것처럼 콘돔을 구매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됐었거든요. 아, 예. 청소년들은 술, 담배를 지금 못 사니까 아마 그와 콘- 같은 연장선에서. 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지영님, 그 여성가족부 고시를 근거로 우리나라 청소년은 콘돔 구매 가능하죠? 네. 학교에 가면 그 청소년들도 저에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는 이제 청소년 보호법에서도 콘돔을 제재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 물질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고시에 대한 언급도 없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제한이 있죠. 일반형 콘돔. 네, 거기에 제한한다. 예를 들어 뭐 특수형 콘돔 같은 것은 네네. 아닌 거요. 그래서 편의점이나 약국, 지하철역, 자판기 등에서도 구매가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청소년 기관에서는 무료로 배포를 해주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영님이 말씀하신 상황처럼 그렇게 좀 구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편의점 같은 이제 콘돔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구매처에서는 의료기기인 콘돔을 유해약물인 술, 담배와 동등하게 취급해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왜 안 되느냐고 이렇게 좀 질문을 하면 상식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콘돔을 안 파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되물음이 돌아온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청소년이 구매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기도 할 것이고, 두 번째, 청소년, 즉 미성년자가 무슨 성행이냐는 두 가지 인식이 담겨 있는 반응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같은 질문을 해봐도 반응이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 출연자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은정님 먼저 한번. 예. 네. 그 청소년들이 콘돔을 구매하는 거는 저는 권리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어쨌든 청소년들도 성적 욕구가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그런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의 일환으로서 콘돔을 구매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콘돔을 구매하는 걸 사실은 제재하고 있다는 걸 제가 이제 몰랐긴 한데 사실 우리가 콘돔을 쉽게 구하지 못하는 건 사실은 누가 나를 볼까봐 그렇잖아요. 내가 네. 그런 청소년,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나를 볼까봐 사실은 구매하는 게 쉽지 않다고 보지. 그것이 법적 제재 수단 뭐 이런 것은 아니고 사회적으로 그런 낙인들이 있으니까 못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은정님 주변 지인분들도 모르시지 않으세요? 청소년이 콘돔 구매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인들 중에 이제 청소년 자녀가 이성 교제를 하는 경우에는 네네. 사실은 알고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그 편의점에서 뭘 결제했다라거나 뭐 이런 경우에 그게 이제 뭐가 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간에 그래도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이제 여기 오면서 주변 지인분들한테 여쭤봤는데 네. 모르세요. 대부분이. 청소년이 콘돔 구매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예. 그러면 저기 인호님은 좀 어떠세요? 저도 이제
성인인 저도 이제 마트나 이런 편의점에서 이제 시선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성인인 저도 사기가 좀 꺼려지는데 청소년들이 그렇게 쉽게 구매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를 넓게 가져가면 이제 성인의 뭐 콘돔 구매 뭐 그런 것까지 연결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좀 넓어지니까 청소년에 한해서만 보면은 인호님 주변에도 그러면 지인분들이 청소년도 콘돔 구매 가능하다에 대해서는 거의 뭐 인지 못하고 계시지 않아요? 많이 모르실 것 같습니다. 예. 얘기할 기회도 뭐 별로 기회도 많지 없지만 이제 않을 것 같은데. 청소년들이 이게 쉽게 구매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좀 들긴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일반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쉽게 구매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술 담배 같이 좀 이렇게 네. 유해 물품 물건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니까 오해, 예, 맞습니다. 편견이 있으니까. 네, 지영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아까 은정님이 말씀하신 거 음. 거기에 다 동조를 하는데요. 정말 말씀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활동가로 나서야 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거 기사를 저도 읽은 적이 있어요. 그게 2019년도에 이제 어른들은 콘돔은 콘돔 이꼴 성행위라는 것만 집중을 하고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는 콘돔은 원래 임신 방지의 목적도 있지만 성병을 예방한다 이런 차원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걸 구매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른들의 관점으로 그냥 그걸 목적성을 두지 않고 너 성관계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네, 좀 문제가 많은 것 같고요. 주변에서도 보면 콘돔을 좀 뭔가 청소년이 살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소년들이 그거 살 수 있어요, 선생님 정말요? 살 수 있어 그러면 그 기능성 콘돔도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예. 그것은 안 된단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청소년들조차 모르고 그리고 어른들도 몰라서 그걸 또 가르쳐주고 싶지 않고 네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뒤에서 이제 차차 이야기 나누겠습니다만은 그 여성가족부 고시 내용이 꽤 몇 년 전, 오래전 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2024년에도 청소년 더하기 성인들이 청소년이 콘돔 구매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 우리나라의 좀 현실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편의점에서는 좀 구매하기가 좀 여러 가지 허들이 있는데 약국에서는 상대적으로 환대받는다고 합니다. 약사 최모님은 약국까지 와서 콘돔을 구매하려는 청소년을 아직 본 적은 없지만 원치 않은 임신이나 성병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청소년이 피임 도구를 사용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약국에서 일하는 약사시면 보건 업무가 주가 되니까 편의점보다는 청소년 피임 문제에 열려있는 자세로 접근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맞아요. 저 눈치 보지 않고 좀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는 거에 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것도 그렇고 사실 청소년 임신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엄청 크잖아요. 네. 우리 사회가. 근데 콘돔 구매를 막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되게 말이 안 맞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청소년 시기에 사실 임신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회 보장이나 이런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청소년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거라고 이거 선택할 수 있는 보장의 폭을 당연히 보장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낙인 때문에 공개적인 장소에서 구매하는 게 굉장히 이제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정말 저는 자판기를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런 곳에 조금 이렇게 이런 뭐라 그러죠? 개인정보가 이렇게 보호될 만한 장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사회적 인식 변화가 더 커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는 되게 보수적이어서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 해봤습니다. 그러면 잠시 그 지영님이 지금 성교육 활동가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 연령대 아이들이 몇 살 정도 중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해서 네.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초중고. 네.
그러면 거기 이제 교육을 나가시면 네. 이 콘돔 구매를 뭐 어디서 할 수 있어요라는 그런 질문이 있긴 합니까? 질문은 있어요. 아. 질문은 있고 네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뭐 생각할 때 학생들의 관점과 학교의 관점과 부모님들의 관점이 달라가지고 아. 은밀하게 물어보는 대놓고 물어보지 못하는 아, 그게 네. 지금 현실이란 말씀이세요? 네 조심스럽게 그래서 선생님이 계시면 그런 질문도 하지를 못해요. 아. 네. 그리고 선생님이 안 계시면 좀 더 개방적인 질문을 저에게 할 수 있고 그러면 이 교육의 목적이 뭔가를 한번 다시 네 맞아요. 되돌아봐야겠네요. 선생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로 학생들이 좀 질문을 하고 못하고가 생긴다는 자체가 뭐 문제가 있는 거 열린 교육은 아니라는 얘기신 그런 거잖아요. 어른들의 눈치를 좀 많이 본다는 거겠죠. 아, 교육은 하고 있지만 인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그런 성문화에 대해서 이제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전히. 여전히 예. 그러니까 부모님 저도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이 있지만 네. 이 성교육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 직접 해보신 적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려줘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도 되지만 이걸 언제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가르쳐줘야 될지 이제 그런 좀 의문도 좀 들고 어디까지 알려줘야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네네. 저도 어릴 때 보면 성교육을 부모님께 받은 적이 없거든요, 솔직히. 그렇죠. 예. 지금 뭐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는 부분도 그렇게 뭐 전문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이들한테 가르쳐 준다는 것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 편의점보다는 이제 약국에서 약사님들이 계시니까 좀 청소년들의 좀 콘돔 구매에 대해서 열린 태도로 좀 임하고 계신 건 하는 것 같은데 네. 금방 말씀드린 이제 약사님의 경우에도 뭐 한 약국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겠으나 아직까지는 이제 청소년이 온 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대체 이 친구들이 이제 어디서 이 콘돔을 구매하는지도 좀 궁금하고. 네. 제 생각엔 네. 약국은 1대1이잖아요. 네네. 근데 편의점 같은 경우는 다수의 인원이 순식간에 드나들고 그렇기 아. 때문에 오히려 편의점 구매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 약국은 가서 이거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좀 네. 뭐랄까 좀 부끄러움 네. 그런 게 있는데 편의점은 들고 가서 뭐 요즘은 무인 편의점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아, 그쪽이 더 편의점이 더 많이 그렇긴 하겠네요. 그러면 잠깐 그 강원 청소년 올림픽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 1월에 강원도에서 청소년 동계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콘돔 배포를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24년 강원도 동계 청소년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참가 선수들 용으로 콘돔 3,000개를 확보한 것을 두고 보수 학부모 단체가 조직위에 사과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IOC가 콘돔을 나눠주는 이유는 원치 않는 임신을 방지하고 안전한 성생활을 위한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성행위를 조장을 위해 뭐 나눠줬겠습니까? IOC가. 예. IOC 방침에 따라 2018년 부에노스아이레스 하계 청소년 올림픽 그리고 2020년 로잔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서도 청소년 선수들에게 콘돔을 무료로 이렇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라마다 자국의 청소년 성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가 있듯이 출연자 세 분 또한 앞서 말씀드린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다르실 것 같은데 각자의 좀 시선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님 먼저. 예. 네. 그 확실히 국제적 기구여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청소년들한테 거기 참가한 청소년들한테 콘돔 배포하는 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아주 잘 대처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제가 예전에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거기는 그게 미국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중학교 졸업할 때 그 졸업 선물로 콘돔을 학생들한테 무료로 나눠준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게
그 데이터를 보니까 미국 사회는 이제 워낙에 그렇게 그러니까 임신율도 되게 높고 낙태율도 되게 높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조금 이렇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학생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는지 그렇게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미국이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현실이 이러한데 그것을 외면하고 이거는 뭐 청소년들은 성관계나 이런 걸 맺으면 안 되라고 하면서 그런 걸 터부시하고 뭐 조장한다고 성관계나 이런 걸 조장한다고 말하는 건 정말로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 저는 사실 몰랐거든요. 근데 네. 굉장히 그 문화적 차이라고 말하기에는 우리 한국 사회가 되게 어떤 흐름과 맞지 않게 가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는 세력들은 좀 부끄러운 줄 알고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네. 네, 저도 이런 좀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 학교에 교육을 갔는데 원래는 이렇게 피임에 관한 것도 교육을 하기로 했었어요. 네네. 중학교였는데 그런데 그 들어가서 이제 수업 준비하기 전에 보건스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학부모 측에서 요구사항이 있었다. 임신이나 피임이란 말은 절대 꺼내지 말아라. 네,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모르는 애들 괜한 물 들이지 말라라는 의미로 그렇게 들렸는데요. 네. 사실 좀 어이가 없었어요. 요즘 아이들의 그런 자라나는 그런 걸 전혀 모르는 건가? 그런 것 같아요. 네. 요즘은 초등학교 6학년 정도 5, 6학년만 돼도 그런 거에 네. 관심이 있는데 중학교 2, 3학년 정도면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성숙해 있는데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하니 아이들의 관심사와 부모들의 그런 관심이 달라서 이걸 어떻게 맞춰야 할까 약간 현장에서 네네. 좀 현타가 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보면은 어른들은 청소년은 성적인 관심을 가져서는 안 돼라고 금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청소년 사이에서 이제 성관계가 있다 이런 사실조차도 좀 거부를 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통제만 하려고 하고 뭔가 그 친구들을 보호를 해주고 인정을 해주는 것들은 아직도 좀 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청소년 올림픽의 경우도 그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10년 전, 20년 전 달라진 게 없네요. 네, 전혀. 예, 저도 이제 어린 시절 보냈고 여기 다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결혼도 하고 이제 아이들도 낳았는데 성교육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아이들이 알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너튜브부터 해가지고 아이들이 그런 성에 대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는 단계는 아닌데 이제 네. 건강하게 임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교육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맞아요. 네네 동의하고요. 제가 이 선생님 지영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이렇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네. 그 말씀 혹시 아시죠? 네.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더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못하게 하면 더 관심이 가는데 그러니까 계속 그런 방식으로 통제하고 보호라는 명목하에 제가 볼 때는 이제 너무 이런 터부시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사실은 그렇게 자라는 청소년들한테 별로 이후에도 그렇고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제가 그런 당사죠. 맞아요. 저도 가서 보면 늘 틀에 박힌 말을 하고 오는 것 같아서 아. 정작 이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 요구하는 건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끔은 그냥 뭔가 포스트잇에 정말 내가 누군지 모르게 질문에 답을 해줄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달라라고 네. 하고 시작 전에 먼저 나눠줘요. 네. 그리고 이제 2시간짜리면 쉬는 시간에 말을 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영상 보고 대답을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네. 사실 그 질문하는 친구는 그렇게 또 많지도 않아요. 네, 거의 그냥 없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고 정말 뭐 아가는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친구도 있고 뭐 자기 알고 싶은 걸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또 없다고 말하는 친구가 진짜 없어서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현장에서. 학생들도 분위기를 읽고 있는 것 같아.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면은 뭐 학교에서 싫어할 수 있을 거야. 물 들어간 그리고 그 환경에 물 들어간다는 게 느껴지기도 해요. 가끔은 양육 환경이나 부모님이나 주변의 어른들이 말하는 것에 예. 어느새 도덕적 관념, 도덕적 예. 잣대가 주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인호님 어떠세요? 전 제가
지영 선생님한테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항상 안 돼 하지마 이런 얘기만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 성에 대한 거를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좀 감추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꾸 그걸 이게 성에 대한 거를 좀 자꾸 하지 못하게 부모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막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10년 전에도 편의점에서 청소년이 콘돔을 구매하려고 하면 청소년이 무슨 성행위야 라고 연결시켰고, 또 10년 전에도 이런 지금 그 강원 청소년 올림픽 같이 이게 뭐 성행위를 조장하려고 배포하는 건 아니잖아요, 콘돔을. 네네. 예, 원치 않는 임신 또 성병 그런 걸 좀 건강하게 예방하기 위해서 배포하는 건데 성행위를 조장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학교에서 이제 그 성교육 활동가분들 초청해서 이제 건강하게 성교육을 하자라는 취지실 텐데 그 교육 내용에 제한이 있다는 것 자체가 1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달라진 게 없네요. 참, 예,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네, 이 내용까지만 이야기 더 나누고 음악 한 곡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영님께서 앞서 좀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특수형 콘돔이 아닌 일반형 콘돔의 경우 만 19세 미만 청소년도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구매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왜 일반형 콘돔으로만 한정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혹시 지영님 외에 두 분 출연자분들 생각해 보셨는지요? 이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이게 피임 목적이면 일반형 콘돔으로 충분하다는 인식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쾌락 추구를 위한 특수형 콘돔은 제한한다는 인식이 또 있는 게 아닌가. 아이들한테. 그러면 청소년의 성행위도 쾌락과 기쁨을 위함이지 않나? 이 친구들이 성행위를 한다는 자체가 그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반형 콘돔은 또 뭐 기쁨을 못 느끼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나눴는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나 싶어서. 저는 이제 네. 이거 질문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른들 정말 못됐다. 청소년들이 기쁨과 이 행복감을 느끼는 게 그렇게 배가 아픈가? 자기들만 재밌는 거 하고 사실 저는 특수형 콘돔을 써본 적이 없어서 네네. 잘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되게 웃기다는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어른들이고 다 이제 아니까 좀 솔직하게 말을 하면 사실은 성관계를 맺는 것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수치심을 가져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네네. 기쁨과 그리고 사랑하는 감정 그런 것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건데 거기에서 조금 더 성적 쾌락을 느끼게 하는 게 그게 왜 이것을 갖다 판매 금지가 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이것 또한 어른들의 심술이다. 참 못됐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인호님 의견 먼저 듣고 지영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굳이 왜 이걸 나눠놨을까?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그 부분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해놨는지 잘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쾌락 추구까지는 원치 않는다라는 시선 아니겠어요? 어른의 입장에서. 피임이 목적이면 그냥 일반형으로 충분해. 특수형이나 그런 게 뭔 필요야라는 좀 어떻게 보면 성인의 이기적인 생각. 네, 저도 이 부분에 좀 의문을 가지고 이제 저희 다른 활동가 분들에게도 좀 여쭤보고 물어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는데 피임의 목적 활동가인데도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피임의 목적으로만 적당하지 쾌락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청소년에게. 같은 활동가이신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데 제가 찾아본 걸로는 이 특수 피임에는 그 약물이 되어 있는 경우, 약물 처리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대요. 네네. 그래서 여성의 몸에 또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제한의 목적에서 그런 것도 만약에 포함됐다면 그건 당연한 거지만 그렇죠. 그 밖의 이유로 그걸 제한한다면 뭔가 이제 청소년에게도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있다고 그럼요. 교육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상대방이 싫다고 했을 때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네네. 이제 그렇게 보면 어른의 관점에서만 생각했지 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또 존중하지 않는 그런
뭐랄까 어폐가 있는 그런 말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에 명시돼 있죠, 지영님. 저기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네, 청소년에도.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슬픈 영화를 볼 때면 눈가에 가득 고인 눈물은 애써 참아냈던 날 그런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늘 살고 싶다 말하던 널 어디에서 찾을까. 술에 취한 떨리면 습관처럼 너의 집 앞에 같이 어색한 웃음으로 미안해하던 나의 모습. 그땐 곁에 항상 네가 있어 주었기에 너의 소중함을 몰랐던 날 용서해. 다시 너에게로 가고 싶어. 널 사랑해. 우리 처음 만난 그때처럼 내게로 돌아와. 우연이라도 거리에서 한 번쯤 너를 만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처음 너를 만난 그곳을 가지. 여전히 어리석은 욕심에 이젠 지쳐가는 날 위해 함께 봤던 영화 속 연인처럼 나의 곁으로 다시 돌아온 너를 위해 지켜온 나의 시간. 그땐 곁에 항상 네가 있어 주었기에 너의 소중함을 몰랐던 날 용서해. 다시 너에게로 가고 싶어. 널 사랑해. 우리 처음 만난 그때처럼 내게로 돌아와. 함께 봤던 영화 속 연인처럼 나의 곁으로 다시 돌아온 너를 위해 지켜온 나의 시간. 그땐 곁에 항상 네가 있어 주었기에 너의 소중함을 몰랐던 날 용서해. 다시 너에게로 가고 싶어. 널 사랑해. 우리 처음 만난 그때처럼 내게로 돌아와. 곁에 항상 네가 있어 주었기에 몰랐던 날 용서해. 내게 다시 돌아와. 네, 오락실이 부른 후 듣고 왔습니다. 청소년 콘돔 구매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청소년의 콘돔 구매는 가능하다를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터부시하고 그로 인해 피임기구를 제한하면 부적절한 피임법이 횡행하고 낙태나 성병 등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질병관리본부가 2018년 발표한 제14차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성관계 시작 연령이 평균 13.6세, 초등학교 6학년 수준 정도 되네요. 피임률은 절반인 59.3%로 그쳤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피임률이 더 낮을 거라 예상했거든요. 60%가 피임은 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이 피임률 수치와 청소년의 성관계 시작 연령에 대해 출연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들어보고자 합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성관계 시작 연령이 13.6세라고 되어 네네. 있는데요. 이제 저도 이 기준을 봤거든요. 네, 이건 이제 만으로 하는 나이기 때문에 한 중학교 한 2, 3학년 수준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네. 그리고 이게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고3 기준으로 네,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100명 중에 7명이 예. 여학생 경험이 있다. 그리고 15명 남학생이 경험이 있다. 그러면 예, 예. 사실 성관계 확률은 뭐 그렇게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그렇게 많이 높진 않은데 그러네요. 네네. 다만 첫 경험을 언제 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만 13.6세가 나왔다는 아. 이 친구들한테 첫 경험. 네, 물어봤을 때. 그래서 어떤 분이 또 이걸 지적하신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문제라고 막 너무 연령이 낮다고 지적을 하는데 사실 이런 확률에서 말을 한 건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냐라고 말한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지금 60% 정도가 피임이 있었다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네.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볼 때 피임률이 높다고 할 수도 없고 낮다고 할 수도 없고 네. 그러면 나머지 이제 이 피임을 하는 친구들은 콘돔을 잘 사용을 했을 것이고 그러지 못한 친구들은 구매하지 못했거나 알지 못했거나 사용하더라도 실패를 했거나 네. 이랬다는 경우인데 이것은 뭐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좀 애매하더라고요. 네. 은정님. 네. 저는 이제 이게 신뢰만한 데이터인지 네. 항상 저는 의문을 가져요. 어떤 통계가 나오면 왜냐하면 성관계나 이런 거를 이제 솔직하게 대답하기 굉장히 힘든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뭐 이 통계 자료를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면 가능한 연령대라고 생각하고 이제 요즘 같은 경우 유튜브나 이제 이런 미디어가 워낙 이런 것들을 막 노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이런 관계 뭐 이런 것들이 빠른 연령대에 시작됐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피임률 수치와 관련돼서도 이 통계가 정확한가? 이거 어떤 방법으로 했을까? 저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콘돔을 구매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뭐랄까 깡에 있는 청소년이 많이 있을까? 한국 사회에서 그러네요. 이런 의문이 좀 들어서 아마 이제 뭐 이렇게 뭐 질외 뭐 이런 피임법을 이용했거나 뭐 이런 걸 예, 했다라든가 월경 주기법, 뭐 치료의 사정 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그런 것들 뭐 그런 걸 했나라는 약간 그래서 이렇게 추측하게 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 정도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연령이 조금 낮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어쨌든 계속 부모 품 안에서 부모가 거의 모든 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이 상태에서 학생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청소년들이 했다고 하니까 와 굉장히 주체적인 사람들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네요. 네. 은정님이 이제 앞에 지적해 주신 것 같이 이런 통계 자료 보면은 네. 잡히지 않는 수치까지 가 분명히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늘 네. 그렇잖아요. 통계라는 게. 네. 특히나 이렇게 사회적으로 터부시하거나 약간 네네. 이렇게 하는 거는 솔직한 대답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은폐된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인호님 어떠세요? 이거 좀 내용 보시면서. 충격이 크실 것 같아요. 아 저도 이게 부모의 통제가 저도 항상 그 아이들이 어디에 있고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를 다 보고 있는데 네. 과연 이 나이에 그 첫 경험을 했을까라는 그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통계가 맞는지 좀 네. 한번 정확히 네네. 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근데 저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가정의 아이 그 한 샘플 가지고 네. 전체를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아, 우리 아이는 뭐 그런 아이가 아닌데 뭐 맞아요. 다른 아이들은 그런다고 믿을 수가 없어. 부모는 자식을 다 알지 못한답니다. 그렇죠. 저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네네. 아, 은정님 지금 자녀가 셋이나 되시잖아요. 그렇죠. 아들, 딸. 그렇죠. 중고등학생이시던가요? 네, 고등학생 남자아이 2 그리고 이제 중학교 2학년짜리. 그럼 한참 이런 이슈에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셔야 할 때인데요.
뭐 일단은 저는 그 자위행위나 이런 네. 거에 대해서는 이제 아이들한테 근데 조금 이따 질문하실 거잖아요. 네네네. 그때 대답할게요. 윤호님 어떻게 좀 충격이세요? 네,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음. 좀 이 수치를 보고 되게 충격이라고 네,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실 것 네. 같아요. 저도 제 첫 경험이 성인이었는데 아, 청소년들이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의 나이에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뭐 이 통계를 보고 뭐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어쨌든 맞습니다. 이제 네. 그런 친구들도 있다라는 네. 이야기니까 네. 그 일부 판매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콘돔을 판매하지 않다 보니까 청소년들은 법적으로 금지된 상품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 성인만이 아니라요. 청소년들도. 그리고 피임기구에 대한 접근권이 떨어질수록 음지에서 랩이나 비닐봉지 등을 사용한 부적절한 방법으로 피임하게 돼서 건강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문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 이 자리에 청소년들이 좀 함께 했으면 더 많은 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고 좋았을 텐데요. 실제 이러한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비닐이나 랩? 뭐 상상하기는 쉬운데 어떻습니까 이게? 네. 예전에 제가 이렇게 예전 기록들을 이렇게 봤는데요. 네. 예전에는 피임 그 콘돔이 없어서 동물 가죽을 이용했다 이런 역사적으로. 네, 역사적으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친구들은 정말 판매하는 것을 우리가 못 산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도 충격적이었어요. 예. 정말 이럴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왜 청소년들이 근데 실제로 이 자리에 와서도 예. 말은 못할 것 같아요. 아. 저희가 이런 걸 사용해요. 네, 뭐 그런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지영님 이제 활동가 하시면서도 이제 그 자기 학습 많이 또 하실 네.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 공식적인 이런 피임 기구가 아닌 네. 이런 비닐이나 랩 이런 사례들이 있긴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 경력이 짧아서인지 모르지만 이런 경우 지금 처음 봤거든요. 네네. 네, 그래 듣지를 못했는데 네. 충격이었어요. 상담으로 뭐 이런 사례는 아직 없다는 얘기신 거죠? 네, 제가 친구들이 교육 위주로 하고 있어서 네네. 네, 친구들이 저한테 전달되는 그 시간은 만나서 좀 뭐랄까 교육 전에 만나거나 네. 아니면 교육 후에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학교 측에서는 이렇게 배분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아. 네, 그냥 전달식인 교육만 하고 오는 아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네. 알겠습니다. 은정님 어떠십니까? 네. 저도 예전에 이제 이 기사를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콘돔 대용으로 이제 그 랩이라든가 비닐 이런 거 쓴다는 얘기를. 그래서 어쨌든 되게 시간이 많이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고 되게 진보적 사회가 막 계속 진보가 된다 이렇게 뭐 뭔가 전진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그렇다는 얘기 들으니까 되게 정말 이거는 아닌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어쨌든 성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왜냐하면 예전의 성교육은 사실은 금욕교육이었죠. 맞아요. 금욕하는 성교육을 했던 걸로 전 기억해요. 그래서 무조건 참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언니가 기독교 여학교를 다녔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낙태 사진 전시회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했거든요. 사실은 그런 건 사실 성교육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금욕 사실은 피임이나 이런 것을 교육을 좀 시켜주고 이렇게 이제 피임을 잘못했을 경우에 이제 이런 뭐 낙태를 하면 사실 여성의 몸에 굉장히 안 좋은 이렇게 흔적들이 남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네.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뭔가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낙태 예방 아니면 이제 금욕해라라고 하는 걸 그런 성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지금도 역시 그렇게 콘돔 구매를 갖다가 할 수 없는 상황에 청소년들이 놓여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찾은 것이 그런 방법인데 그게 이제 얼마나 좋겠어요.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안 좋죠. 근데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금욕 성교육과 현재 성교육이 이제 학교 내에서 계속 이루어지긴 하지만 실제로 이게 예방할 수 이렇게 구매처를 안다든가 이런 교육을 안 나가니까 그리고 이제 사회가 이렇게 변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안타깝다는 마음이 들어요. 인호님은
저도 같은 입장이고요. 네. 과연 이 랩이나 비닐봉지 이게 사용 가능한 방법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청소년들에게 이런 콘돔 사용에 대한 교육을 좀 개방적으로 좀 빨리 가르쳐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4세 이상 아이가 있는 가정에 성평등 교재를 배송하는 모 스타트업 대표는 학교나 가정의 어른들이 청소년에게 제대로 된 피임법을 알려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이나 또래 친구들로부터 잘못된 성지식을 얻을 수 있다며 무작정 청소년의 성적 호기심을 제한할 게 아니라 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성교육을 진행하고 안전하게 사랑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성교육 진행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담임 선생님도 계시고 외부 강사도 있을 테고요. 또 정기적으로 하기도 할 텐데 또 콘텐츠의 질도 궁금하네요. 성교육 활동가인 지영님은 학교에서 성교육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 네, 목 상태가 좀 안 좋으셔가지고 너무 강연을 많이 다니시라고. 네. 한번 이런 교육이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은정님과 인원님 두 분은 학부모시잖아요. 또 혹시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성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들으신 바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인원님하고 은정님 먼저 한번. 예. 그 집에서 이번 계기로 해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첫째가 5학년인데, 근데 성교육을 하는 그 시간이 일정 시간이 좀 배정되어 있긴 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뭐 자세하게는 얘기를 안 하지만 네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지식적으로나 조금 이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도만 대화를 나눴거든요. 네네. 네. 은정님 말씀하시죠. 네, 저는 둘째 아이가 이제 작년에 중3일 때 교육 받은 걸 얘기를 해줬는데 집합 교육으로 강당에서 전체 학년이 같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그 교육이 되게 기억에 남았나 봐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궁금한 걸 물어봐라고 이야기하셔서 이제 학생들이 그걸 갖다 이제 쪽지 써가지고 물어보면 선생님이 대답해줘서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내용이 선생님이 되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주고 이래가지고 재미있었다고는 하는데 사실 저도 학교에 이제 교육을 한 번씩 나갈 때 집합교육은 사실 집중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집합교육 2시간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사실은 되게 집중이 안 되고 뭔가 그러니까 이게 잘 형성이 안 돼서 저는 사실 집합교육을 하는 거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방식이었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굉장히 개방적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니까 그런 기억이 되게 좋게 남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둘째 아이가. 그리고 다른 청소년은 특별하게 뭐 기억에 남는 성교육을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얘기를 별말을 안 해가지고. 네. 네, 저희는 이제 찾아가면 그 제일 많이 하는 게 경계 존중이라는 교육을 하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는 지켜야 할 경계가 있다 이런 교육을 하는데, 있다. 네, 그런 걸 말하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 그리고 부모님이 원하는 것. 그리고 학생들이 알고 싶은 것 이게 맞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하는 게 좀 저는 훨씬 아이들이 원하는 교육을 하는 게 어쨌든 대상이 학생이니까 청소년이니까. 네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른들이 관여하고 그래서 이건 하라 하지 말아라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일까. 한 번씩 정말 교육 갔다가 나올 때마다 이 교육이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지원님께서. 우리나라 부모만큼 자녀 교육열이 높은 부모도 없을 텐데 유독 자녀 성교육에 관해서는 터부시하고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로서 출연자분들의 이에 대한 소견과 자녀 성교육은 가정에서 혹시 어떻게 하시는지 좀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 5년 전에 저기 약국에서 콘돔을 구매해가지고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그걸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이제 이런 거를 했어요. 그리고 네네. 이제 콘돔을 왜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 이제 그 콘돔을 사용해서 이렇게 성관계를 가져야 서로가 안전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교육을 했었는데 네네. 이제 그때는 우리 청소년들이 그때는 10대 초반 그리고 이제 아직 10대가 안 됐던 친구도 있고 그래가지고 기억을 잘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교육을 하고 나니까 조금 그런 거는 약간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계 이런 거는 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이제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 저희 청소년들은 이성 교제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나중에 저는 사실 건강하게 이성 교제를 하고 이러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야 선택의 여지가 되게 많은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훨씬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그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많이 알려주고 싶고 많이 알려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재미없을 수 있죠. 그리고 저는 또 하나는 사실은 우리 이제 이 남자 청소년들은 어쨌든 자유얘기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제가 항상 그래 해도 괜찮은데 흔적은 좀 잘 치웁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별로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뭉정한 것도 자랑하는 친구도 있었고 이런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는데 제가 또 얘기했네요. 네. 그럼 인호님 말씀 듣고 지영님으로 가겠습니다. 네, 저는 아직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성교육을 따로 해보진 않았거든요. 네. 은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이번 계기로 해서 그런 이제 콘돔을 구매해서 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고 또 이렇게 뭐 교육을 좀 해주는 시간을 이제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네. 이게 너무 제가 이제 보수적이다 보니까 굉장히 애들한테 이런 성교육에 대해서 되게 전혀 이제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네네. 앞으로는 조금 이런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이번 방송이 전환점이 되겠네요. 인호님한테는. 네. 지영님. 저 추가로 네. 추가로 얘기할 게 있었는데 까먹었다. 아니 말씀하세요. 사실 저도 그 콘돔을 약국에서 구매할 때요. 네. 굉장히 떨리고 쑥스러웠어요. 근데 이 느낌은 어떤 거하고 비슷하냐면요. 그 임신했을 때 임신 테스트기를 약국에서 살 때의 기분과 정말 비슷하거든요. 정말 굉장히 떨리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좀 누가 볼까봐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느낌으로 사실 콘돔을 구매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청소년이라고 하면 저보다 훨씬 더 그게 많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문화가 저는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거든요. 네. 지영님. 네, 저는 아이가 이미 성인이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벗어났는데요. 네. 저는 늘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와 저 아이는 각각의 인격체다. 그래서 그냥 서로 존중해야 된다. 대신 그 아이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는 늘 뒤에 서 있는다라는 그런 육아 원칙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목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자유를 주는 것 같은데도 그래서 아이가 중학교 때도 저한테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불법 촬영물 이런 거 성착취물 이런 거 보나 물어봤을 때 엄마 그런 걸 묻지 않고 조용히 부드러운 휴지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부모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고 자유롭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굉장히 놀라웠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내 아이만은 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요즘 청소년들 그렇게 좀 앞서가고 우리보다 깨어있는 생각이 있어. 네.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라고 믿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가정과 학교에서의 노력은 물론이고 여성가족부 같은 곳에서 편의점 협회 같은 곳에 꾸준히 공문을 좀 보내고 콘돔이 청소년에게 유해물질이 아니고 청소년이 구매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야겠습니다. 이외에 청소년의 피임기구 구매 접근성을 좀 쉽게 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또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네, 콘돔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곳도 많아져야겠지만 어떻게 보면 인식의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콘돔을 살 때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필요해서 내가 떳떳하게 구매할 수 있고 어떠한 것을 예방하거나 아니면 나의 권리로서 선택하는 거다라고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인식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은정님? 네네. 저도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콘돔 구매하는 것이 우리 코로나 키트 사는 것처럼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아까 이제 지영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사실 이 콘돔 구매를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딱 듣고 어떤 마음이 딱 들었냐면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성교육에서 제일 기본은 사실 동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얘기부터 먼저 하는 게 사실은 맞아요. 맞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콘돔을 구매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지 그러면서 그 맥락 속에서 콘돔 구매라든가 이런 뭐 이렇게 원치 않은 임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고 이런 거를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 좀 다뤘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인호님? 네, 저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하고요. 그 사람들의 그 시선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저부터도 성인인 저도 콘돔을 구매할 때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숨기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면서 구매를 하는데 이제 그러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그런 시선들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청소년 성교육은 피임기구 구매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고 싶은 이야기, 해야 할 이야기가 많은 주제여서 기회가 되면 시리즈로 진행해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콘돔 구매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관련하여 이 말은 꼭 전하고 싶다는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멘트로 부탁드립니다. 어른이 던지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선택의 기회를 그리고 책임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서로 솔직하게 대화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눈빛을 읽어주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원정님? 네. 어른들이 아이들과 성적인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성을 가볍게 생각한다고 걱정하시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해야 나중에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이나 이런 것을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걸 훨씬 더 선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준비하면 사실은 저희 집 청소년들이 자기들 이야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이렇게 문을 잠그고 지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사실 좀 답답하거든요. 근데 청소년 시기에는 누구나 자기의 사생활을 이렇게 보호받고 싶어하고 그리고 저는 저희 이제 집안에 청소년들이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해서 가끔은 내가 잘못 키웠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이거 다시 이거 준비하면서 막 보면서 내가 정말 잘 키웠구나라고 하는 걱정이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청소년들이 자기 이야기를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생각이 바뀔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자기 이야기를 쉽게 꺼내놓을 수 있는 그런 좀 사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인호님? 네, 저도 마찬가지로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어른들의 시선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I have a dream that one day on the red hills of Georgia, the sons of former slaves and the sons of former slave owners will be able to sit down together at the table of brotherhood. I have a dream. 사람의 지혜란 인간의 눈과 같아서 능히 백보 앞을 내다보면서도 자신은 그 속눈썹을 보지 못한다. 국어, 영어, 수학은 학원에 맡겨도 자녀 성교육은 엄마 아빠가 함께 해보는 것은 어떤가요? 920411 다양성을 말하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하루 보내세요.
종이처럼 희미한 너의 미소는 이제 그만